าศลาวสดชื่นแจ่มใสสมดังตั้งใจสู่จุดหมายแห่งความสุขสันต์พร้อมกันฉลองวันใสที่แสนยิ่งใหญ่บ้านเมืองเรืองใสวิไล 2010년 10월 부산 시청광장. 집안의 저금통이 거리로 나왔다. 아이의 손에 들려진 작은 동전부터 어른의 저금통을 가득 채운 동전까지 한데 모여 광장을 메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은 동전들은 이후 머나먼 나라 방글라데시에서 큰 기적을 부르는데 이 작은 동전이 일으킨 사랑의 기적을 만나보자. 한국에서 비행기로 5시간 거리의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의 면적은 한반도 3분의 2 정도지만 인구는 1억 5천만 명으로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다. 전체 국민의 40%가 하루 1.25달러로 살아가며 성인의 문맹률은 47.5%. 유엔의 삶의 질 평가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무는 빈곤 국가다. 교육과 의료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나라 방글라데시. 이곳에 지난 1월 중순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 부산지부가 찾았다. 한겨울에도 평균 20도를 웃도는 날씨. 날씨만큼이나 따스한 마음을 가진 마을 주민들이 부산의 취재팀과 구호단체를 반겨준다. 이곳은 수도 다카에서 3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푸바달라 지역. 그곳에서도 가장 먼저 자쿠나 마을을 찾았다. 전통춤을 추고 꽃을 뿌리며 방문객들을 맞이하는데 주민들이 이토록 환영하는 것은 부산과 자쿠나 마을이 뜻깊은 인연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반듯하게 세워진 건물과 가지런히 놓인 책상과 의자. 세인트 토마스 학교는 지난 2009년 월드비전과 부산시 교육청이 선정한 제1호 자매 희망 학교. 부산 시민들이 모은 사랑의 동전이 아이들을 위한 학교로 결실을 맺은 첫 번째 장소다. 우리도 50년 전에는 아주 가난했어요. 이 성도마 학교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푸바달라 이 지역 방글라데시 전체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돈노바. 여태 전만 해도 이곳 세인트 토마스 학교는 수도 시설이나 화장실이 없을 만큼 열악했다. 때문에 겨우 50여 명의 아이들만 수용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이전보다 4배나 많은 200여 명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에서 정규 교육을 받고 있다. 푸바달라는 방글라데시에서도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소수민족은 보건이나 일자리, 교육 등에서 소외되기 쉽다. 그래서 더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번엔 푸바달라 또 다른 마을을 찾았다. 이곳엔 중등교육기관인 호글라 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이웃마을 아이들까지 학교로 몰려와 부산에서 온 구호단체와 취재진을 환영한다. 그리고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여 손님을 맞이한다.
방글라데시에선 국기를 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귀빈이 왔을 땐 직접 올리게 하며 환영 인사를 한다. 호글라 고등학교는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 월드비전이 선정한 두 번째 자매 희망 학교다. 2010년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에서 모인 후원금이 학교 건립을 위해 전달됐다. 사랑의 동전이 학교 건립에 쓰이게 되니 호글라 고등학교의 든든한 후원자는 부산 지역의 시민들과 학생들인 셈이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처럼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른적 방글라데시인으로 자라기 바랍니다. 부산과 소중한 인연을 맺은 호글라 고등학교는 축하의 의미로 작은 행사를 마련했다. 우리의 운동회처럼 놀이를 보여주며 함께 즐기는 것인데 먼저 여학생들은 접시 빨리 나르기, 줄넘기 등으로 가벼운 몸풀기 게임을 선보인다. 그런가 하면 남학생들은 인도의 전통 운동인 카바디를 한다. 아시안게임 종목 중 하나인 카바디는 방글라데시 아이들에겐 인기 스포츠. 이번엔 구호팀도 함께 하는데 한 발로 상대를 쓰러뜨려야 하는 것. 모습은 닭싸움이지만 우리와 달리 발을 뒤로 잡는 모습이 흥미롭다. 호글라 고등학교에는 지난 2010년 부산 모금액의 절반인 약 5천만 원이 학교 건립에 사용되고 있다. 새로 생기는 건물에는 모두 5개의 교실이 들어서고 화장실과 식수시설도 함께 설치된다.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200여 명의 아이들이 추가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এই ওয়ার্ল্ড ভিশন দ্বারাই আমরা আজকে এই পর্যন্ত দাঁড়িয়েছি। ওয়ার্ল্ড ভিশনে আমাদেরকে 1998 সাল থেকে আমাদেরকে সহযোগিতা করতেছে এবং সাহায্য করতেছে, যার দরুন আমরা আজকে এই ওয়ার্ল্ড ভিশনের প্রতি কৃতজ্ঞ এবং ওয়ার্ল্ড ভিশনের প্রতি আমাদের একটা আস্থা এবং আশা ভরসা রয়েছে, যারা আরও যেভাবে আমাদেরকে আরও সহায়তা করে এবং এলাকাবাসী যাতে উপকৃত হয় সেজন্য আমি ওয়ার্ল্ড ভিশন কর্তৃপক্ষকে এবং সাউথ কোরিয়াকে আমি আমার এলাকাবাসীর পক্ষ থেকে ধন্যবাদ জ্ঞাপন করছি, যে আরও আশা করছি যেন তারা আমাদেরকে এই ওয়ার্ল্ড ভিশনে সহায়তা দিয়ে উচ্চ শিক্ষায় শিক্ষিত করতে পারে। 푸바달라는 방글라데시에서도 극빈한 지역으로 수학기인 봄과 가을을 제외하곤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 80%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중에 절반은 수장농이나 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는 빈곤층. 생계를 이어가기도 힘든 상황에서 아이들은 교육의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 국제 구호기구를 통해선 이런 아이들을 직접 투혼할 수 있다. 구호팀에 동행하게 된 한 선생님은 앞으로 후원하게 될 학생을 만나보기로 한다. 인연을 맺게 된 아이는 소니아 레미. 멀리 바다 건너 손님이 찾아왔으니 아직은 어리둥절한 모양이다. 소냐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어린 동생까지 6명 가족이 함께 사는데 좁은 방 안에는 전기가 없어서 한낮에도 깜깜한 밤처럼 보인다. 제가 이거 이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슬픈 게 뭐냐면 아빠가 혼자 돈을 벌어요. 아버지의 한 달 수입으론 6명 가족이 살기엔 빠듯한 형편이다.
이곳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한 달에 3만 원이랍니다. 근데 직접 와서 보니까 너무나 열악하게 사는데 제가 작은 돈이지만 월급에서 한 달에 3만 원씩 보태준다면 이 가정에, 손녀의 가정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산에서 모은 작은 동전이 커다란 결실을 이루는 곳 방글라데시 푸바달라. 이번엔 인근에 있는 매시물 학교를 방문한다. 이곳은 부산시 교육청과 국제구호단체가 후원하는 세 번째 자매희망학교로 선정. 2011년 1년 동안 모은 사랑의 동전은 매시물 학교의 새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될 것이다. 현재 매시물 학교에선 초중 고교 과정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지역의 소수민족들이 교육을 받는데 하지만 일부 건물이 쓰러져 붕괴 위험이 있자 정부에서는 수업 금지 조치를 내렸다. 매시물 학교에는 400명이 다니고 있지만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절반 정도다. 현재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곳은 지난 2007년 월드비전에서 지어준 건물이다. 모든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기 위해선 바람을 막아주고 비를 피해줄 새 건물이 필요하다. 2011년에 희망 모금액은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의 금액이면 매시물 학교의 건물과 책상을 비롯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용품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지금보다 2배에 달하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고 마음껏 뛰어놀며 공부할 수 있다. 동전은 아이들의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준다. 6.25 사변이나 전후해가지고 우리의 환경도 매우 열악하고 안 좋았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랐지만 여기 와 보니까 그때 우리가 자라던 환경은 도리어 좀 나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눈물 나고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월드비전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교육 사업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해야 되겠다. 이들이 자라서 세계를 향한 큰 일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참 가슴에 뭉클한 마음이 생기고 더 많이 또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눈물이 옆으로 납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가득하지만 건물도 교사도 넉넉치 않은 상황. 이곳 티그리아 학교도 마찬가지다. 학교 건물은 낡은 양철로 둘러싸여 있다. 특히나 지붕은 비와 바람을 막지 못해 호우기에는 수업을 거의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 이곳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들은 부산의 김순자 할머니는 평소 근검 절약하며 모은 돈을 티그리아 학교의 건축비로 기부하기로 하며 함께 방글라데시를 방문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빌겠습니다. 팔순을 넘긴 나이. 평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김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이제 방글라데시 아이들의 더 큰 꿈으로 피어오를 것이다. 김순자 할머니의 희망학교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교실 5개가 있는 신식 건물이 세워지고 20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우리가 어린 나이 때만 하더라도 이 외국의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또 우리 문명인들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오늘의 이런 성과가 있게 되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받은 그런 사랑을 이제 세계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도우는 일은 반드시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은 사랑의 동전은 모여서 벽돌이 되고
흘리게 되었다. 그리고 비와 바람을 피하는 학교가 되기도 하고 조금이나마 한 가정의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 푸바달라 지역에 사는 폴미아 보렌신의 가족을 찾았다. 폴미아 보렌신은 지난 2005년부터 국제구호단체 후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보렌신은 아이들의 후원금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염소나 소를 사고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지금은 직접 농사를 지으며 자녀들을 공부시킨다는데 매달의 후원을 통해 보렌신의 가족은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고 한다. 사랑의 나눔은 바다 건너편에서 누군가의 꿈이 되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었다. 방글라데시 푸바달라 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교육뿐만이 아니다. 식수와 위생 사업도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특히 이 지역은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전체 가구 56%가 화장실 없이 살아가고 있다. 또한 매년 발생하는 홍수로 깨끗한 물도 사용할 수 없다. 여기에 위생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주민들은 주로 설사병이나 급성호흡기 감염, 영양실조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한 마을씩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미팅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때문에 국제구호단체에선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 사업도 함께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서 보건 의료나 소득 증대, 위생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역 개발 사업 중엔 농촌 개발 사업도 있다. 현재 방글라데시에선 파종법 외엔 농사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 또 지역 내 농가 수확량도 낮은 편이고 농민들은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나 농작물을 판매하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업 전문가를 초청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과 생산해서 유통하는 방법까지 교육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 이런 사업은 방글라데시 농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역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ADP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DP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 어려운 마을 한 마을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업인데요. 주로 한 마을에서 15년에서 20년까지 그 마을 전체가 변화되는데 목적을 두고서요. 그렇게 사업을 장기적인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특별히 월드비전 부산에서는 특별히 푸바달라라는 ADP 사업장을 통해서 그쪽을 변화시키는데 주력을 해서 지금 3년째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자리에서 더 나아가도록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국제구호단체. 지금은 우리나라가 나서서 구호하고 있지만 60년 전 한국 역시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다. 공산군은 38도선 전역에서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일제히 무력 1950년의 한국 전쟁, 한반도가 둘로 나눠진 민족의 아픔. 모든 이들에게 전쟁은 고통이었고 가난과 불안 그리고 생존의 위협을 끊임없이 겪어야 했다. 피난민들이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에는 많은 외국 민간 원조단체들이 찾아왔다. 그중에는 아시아를 돌면서 어린이를 후원하던 로버트 피어스 목사도 있었다. 한국에서 전쟁의 참상을 겪으며 국제구호기구를 창설하고 아동과 여성, 가정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원한다.
로버트 피어스 목사에서 시작된 사랑과 나눔은 희망의 열매를 맺으며 이제 더욱 어려운 나라에 씨앗을 뿌리고 있다. 머나먼 나라 방글라데시의 사랑을 전하는 것, 특히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곳이 여기 또 있다. 바로 부산의 침례병원. 지난 3월 중순 부산 침례병원의 의료진은 의료 봉사를 위해 방글라데시를 찾았다. 봉사활동이 진행될 곳은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남부의 치타공 힐트랙 지역. 수도 다카에서 남쪽 항만도시 치타공까지는 경비행기로, 치타공에서 힐트랙 구역까지는 차로 이동한다. 다섯 시간을 달려서야 겨우 도착한 오지 마을. 워낙 산악지역이다 보니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 10명의 의료진들은 5일간의 일정 동안 치타공 힐트랙 지역을 이동하면서 주민들을 진료하기로 한다. 첫 번째 봉사가 시작될 마을은 카크라푸어. 우선 의료 장비와 약품부터 운반하고 진료할 곳을 둘러보는데, 첫날인 만큼 현지 상황도 파악해야 하고 의료진들도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의료봉사엔 내과와 이비인후과 전문의, 그리고 약사, 간호사, 병리 검사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함께했다. 부산에서 가져온 장비를 꺼내고 약도 나눠주기 쉽게 분배되는데, 해외 의료봉사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통역.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과 선교사, 영어가 가능한 현지인들이 자원해서 돕기로 한다. You already met Miss Jenny Han. She's half Bangladeshi, half Korean. Berlin. And Shushu will work in the this area, imaging area. And then Probir Tripura interpreting for Dr. 말과 생김새는 달라도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면 전해질 의료봉사. 시간은 어느새 늦은 오후가 됐지만 의료진들은 서둘러 진료를 시작한다. 먼저 나이와 아픈 곳 등을 간략하게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혈압과 체온 등을 잰 후 진료실로 가는데, 사실 진료실이라고 해서 따로 정해져 있는 곳도 없다. 마을 회관으로 쓰던 곳에 책상과 의자를 놓고 의료기기를 가져다 놓으면 이곳이 즉석 진료실. 하지만 임시라도 진료실이 개설됐으니 마을에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민 모두가 모였다. 의료진은 우선적으로 아이들을 먼저 보고 이어서 성인들도 만나기 시작한다. 상당히 오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 그래서 여기 미국의 NGO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사전에 오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먼저 신변의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오지에 오다 보면은 의료 장비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1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에 것을 대비해 가지고 팀도 물론 짜야 되지만 장비, 약품, 그 다음 NGO 정부에 연락을 해서 서로 간에 신변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또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계획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도 있는 5일간의 의료 봉사. 하지만 이 시간을 위해선 1년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오래 준비한 만큼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하니 의료진은 잠시도 쉴 틈이 없다. 특히 첫날부터 가장 분주한 곳은 약국. 장소가 좁아서 약 분류가 쉽지 않고 사용법을 일일이 알려줘야 하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 한꺼번에 다 이 사람한테 가는 거죠? 네. 초콜릿도 있다.
Tiga Tubre ratre nai. Nazalle. 첼레까체 우토바 이 나니 나티까체 직가샤 코론. 카크라푸어 마을은 벵골만에 접해 있다. 이곳엔 벵골 민족과 다른 소수 민족이 함께 살고 있는데 오지에 자리하다 보니 의료 시설도 없고 인근에서 약품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때문에 의료 봉사진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상황. 현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크리스 로렌치가 침례병원의 의료진을 이곳으로 안내했다. Then back in about 2002, I had contact with the hospital, and I was working in Bangladesh, and I knew that this area of the Chittagong Hill Tracts is a very neglected area. Bangladesh in general is a very poor country, but the Hill Tracts is even more neglected and more impoverished. And so out in these village areas, they have very poor medical care. So I knew that this spirit of giving medical care would be welcomed here. So we have brought many teams. This is the 7th team we've brought to Bangladesh. And we bring them to these tribal areas where the people are suffering, where there's very poor medical care, and where we can show the love of Jesus Christ, that missionary spirit that was started by Bill Wallace years ago, that carries through each of the doctors and the nurses and the lab technicians and the pharmacists and the chaplains. And we're able to show the love of Jesus Christ to the people of the Chittagong Hill Tracts. It's a wonderful ministry. 날이 어두워졌지만 낮부터 기다린 주민들을 위해 진료실은 불을 밝혔다. 간이 진료실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의료진들은 미리 준비해간 손전등을 사용한다. 불빛은 작지만 현지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마음이 크기에 밤이 깊어도 진료는 계속된다. 간절함약 2가지를 28일분으로 드릴게요. 나머지 11분이고요. 약국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불을 켜고 있다. 첫날 약의 종류가 많고 분량도 많아서 사람들이 오래 기다려야 했던 약국. 다음 날의 진료에선 보다 빠르게 약을 전달하기 위해 많이 나가는 약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기간에 따라 약을 분배한다. 밤이 돼서야 끝난 첫날의 진료. 마을 주민들은 손전등으로 의료진을 배웅해주니 빛보다 더 환한 마음이 전해진다. 의료봉사의 두 번째 날이 시작됐다. 이번엔 숙소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카그라 초리 마을로 향한다. 이날 이곳에서 진료할 주민들은 약 300여 명. 하지만 카그라 초리 마을엔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 진료를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됐다. 의료 봉사팀은 더 나은 상황에서 주민들을 만날 수 있어서 반가운 마음. 특히 장소가 좁아서 불편을 겪었던 약국은 이번엔 가장 넓은 방을 배정받았다. 넓은 방. 아싸! 전날의 시행착오를 거쳐선지 둘째 날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모두 의기투합. 책상과 의자를 옮기고 의료기구를 풀면서 즉석에서 임시진료소를 만들고 주민들을 맞이할 채비를 한다. 아무래도 어제 하루 시행착오를 좀 겪었으니까 어제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 만성적인 질환이 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생활 양식이라든가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그런 생활 습관들을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이 진료소가 꾸려지자마자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서서히 찾아든다. 전날처럼 밖에선 간단한 검진과 신상 기록을 하고
안에서는 내과와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기로 한다. 혈압이나 체온을 체크하는 건 비교적 쉽지만 안에선 한 사람의 진료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아픈 곳을 묻고 대답을 들을 때마다 일일이 통역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Okay? It is some medicine. Okay. Fever control and cold. Common cold. Okay. 마을 주민들 중 특히 성인들이 많이 보이는 증상은 관절염이다. 주민 대부분이 농사와 가내 수공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고된 노동으로 생활하다 보니 어깨나 허리,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관절염 다음으로 많은 증상은 소화기와 호흡기 질환. 주민들은 고산지대에 거주하면서 짜고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데 이런 생활 습관인 탓인지 소화기와 호흡기에서 장애를 보이는 사람들도 상당했다. 막아도 됩니까? 대다수의 주민들은 비슷비슷한 증상으로 임시 진료소를 찾았다. 평소 몸이 불편했지만 어디가 아픈지조차 몰랐던 사람들. 그랬기에 이번 진료가 더 필요한지도 모른다. 한창 진료를 보던 중 갑작스레 의료진이 선교사를 부른다. 급히 부르는 걸 보니 무언가 심각한 상황. 아이를 살펴본 결과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였다. 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 아이는 듣거나 말을 할 수가 없는데 현재 의료봉사를 통해선 아이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상황. 어린 나이에 큰 고통을 겪는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깝다. 이때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마음을 전하는 것. 간절한 기도가 전해지길, 아이에게 더 이상의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본다. 현지에선 전기가 없어 의료 장비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다. 때문에 의료봉사에서 최선의 진료는 약을 처방하는 것. 약은 의료진이 떠나도 활용할 수 있기에 주민들도 기대하고 있다. 좁은 창문을 통해 약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건 한 사람씩 약을 주면서 약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기 위해서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약에 대한 내성이 없어서 복용부터가 조심스러운 상황.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되는 양의 절반을 나누어주고 약의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일일이 알려준다. 한편 옆 진료소에선 병리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피나 소변을 보는 병리 검사엔 주로 여성이나 노약자가 많았는데 이번엔 건장한 청년이 와서 피 검사를 자청했다. 자신의 혈액형을 알기 위해서다. 청년뿐만 아니라 오지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혈액형을 모르고 있었는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불편한 곳이 없어도 일부러 진료소를 찾아와 혈액 검사를 하고 갔단다. 사실 방글라데시는
피 검사나 소변 검사보다는 약 쪽에 더 많이 이렇게 의존을 한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임상병리사로서 조금이라도 어떤 질환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혈당 검사라든지 소변 검사라든지 또는 간염이나 주로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비형 간염이나 시형 간염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요새는 또 세계적으로 또 에이즈가 이렇게 많이 유행하는 시기니까 그런 에이즈 검사라든지 또 전에 갔다 오신 분이 또 이렇게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배가 부른데 왜 배가 부른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HCG라는 임신 반응 검사를 해보면 그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방글라데시의 소수 민족들은 의료진을 접하지 못해 치료가 더디고 때문에 병이 깊어진 경우가 많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엔 초기 진료를 하지 못해 심각한 상황이 된 경우가 많았다. 3월인데도 방글라데시는 무더위가 기승이다. 덥고 습한 이때엔 열대성 말라리아가 극성을 부린다. 실제 말라리아로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아이들. 남자아이 역시 말라리아에 감염돼 몸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 현재 가져간 의료시설로는 아이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가 없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담은 기도뿐이다. 아들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तुम्हारा हस्तदान पर पालिए दो प्रभु तुम्हें तक आरोग्य दान करो प्रभु तुम्हें तक संगे थाको 이 प्रार्थना यीशु तुम्हारे नाम में 간단한 처방만으로 진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급히 수술을 해야 되는 것도 있었다. 한 아이는 입에서 종양이 발견됐는데 그대로 두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 제대로 갖추어진 진료실은 아니지만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 종양을 제거한다. 그리고 의료진이 머문 나흘 동안 수술의 경과를 지켜봤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좀 더 저희들이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또 이 분업을 함으로 인해서 각자 입장에서 진료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도록 나누어서 함으로 인해서 또 효율적으로 진료가 비교적 잘 된 것 같습니다. 부산 침례병원의 해외 의료봉사 셋째 날. 이번엔 나인마일이란 마을로 향한다. 나인마일은 카크라푸어에서 9마일 떨어져 있다고 붙여진 이름. 의료 장비와 약을 실은 차와 의료진과 자원봉사단을 태운 차까지 모두 석 대의 차가 움직인다. 나인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지인데 이곳에도 역시 정식 진료소가 없어서 초등학교의 오전 수업이 마치고 난 후 빈 강의실을 진료소로 활용하기로 한다. 도착하자마자 의료 장비를 풀고 약품도 서둘러 옮긴다. 무료 진료가 열린다는 소식에 마을 주민들도 하나 둘씩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다. 나인마을에서는 지역 주민 300여 명의 사람들이 다녀갈 예정이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지긋한 노년층까지 진료소를 향해 서둘러 움직이고 있으니 의료진들도 분주해진다. 먼저 현지 선교사와 통역사, 의료진들은 순조로운 의료 봉사를 위해 기도부터 한다. 방글라데시는 국가 전체 GDP에서 1.4%만이 보건 분야에 쓰고 있다. 이것은 의사 한 명이 보는 환자의 수가 약 5천 명을 뜻한다. 또 5세 미만의 영아 사망률도 1000명당 73명. 우리나라가 5명인 것에 비하면 무려 15배의 차이다.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열악한 위생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질병이 많고 치료가 쉽지 않다. 전체적으로 의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방글라데시. 의료봉사팀은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것으로 작게나마 몸과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길 바란다. 나인 마을에선 학교 교실 하나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3명의 의사가 모두 한 방에서 진료를 보기로 한다. 어느 마을에 가나 환자들의 상태는 비슷하다. 성인들은 관절염과 호흡기 질환, 소화장애를 겪고 있는데 질병에 따라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도 있지만 현지 의료봉사에선 마을마다 단 하루 만에 진료만 할 수 있으니 아쉬운 점이 더 많다. 여기 온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막내인 만큼 제일 의욕도 좀 앞서고 다 치료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는데 제일 처음에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실망을 하고 좌절을 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데 오랫동안 추적 관찰을 하면 치료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맨 처음에 있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더 조금 좌절감을 느낀 건 뭐냐면 치료를 반드시 할 수 있는데 입원을 며칠만 하면 그다음 치료약이 있으면 치료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단지 며칠분의 약을 주고 그냥 돌려보내야 되고 또 이게 치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참 아쉽고 아이들은 간단한 부스럼을 치료하지 못해 머리 전체로 번진 경우도 있다. 소독으로 치료를 해보지만 다음에 또 번지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 의료봉사는 다시 올해를 쉽게 기약할 수 없기에 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처방약이 전부. 그래서 약을 줄 땐 최소 일주일에서 보름 분량을 나눠준다. 손이 많이 가다 보니 약국은 이번 의료봉사 기간 내내 가장 분주했는데 약들 준비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선배 먼저 다녀오신 선생님들 이야기를 많이 참고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더 좋을 거다, 저렇게 하는 방법이 더 좋을 거다, 다 각자 노하우가 달랐는데 와서 해보니까 미리 이렇게 마음의 준비, 들어가는 과정에서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했던 거 가지고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제가 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그 덕분에 그나마 좀 수월하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병리 검사에선 전기가 없어 어려움이 컸다. 피나 소변 검사에선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전기가 없기에 일일이 자연 침전 방식으로 해야 했는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검사 시간이 오래 걸렸다. 진료 기간 동안 어느새 방글라데시 사람들과 친숙해진 의료 봉사팀. 현지인들의 식사도 먹어본다. 메뉴는 방글라데시인이 즐겨 먹는 닭고기 요리. 의료진들을 위해선 향신료를 덜어서 주긴 했지만 그래도 강한 맛은 어쩔 수 없다. 가장 가난하지만 행복지수는 세계 1위인 나라 방글라데시. 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웃고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진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아이가 배가 가득 차서 진료소를 찾았다. 현지에선 사진 촬영이나 장비를 활용할 수 없기에 배를 두드리고 소리로 들어서 상태를 살펴본다. 치료법은 있지만 현실에서 활용할 수 없음이 안타깝다. 다섯째 되던 날 마지막 환자까지
부산의료봉사팀은 나흘 동안 1,200여 명의 환자를 돌보았다. 현대의학에서는 사실 많이 뒤떨어져 있고 좀 자연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의학의 혜택을 참 못 받고 있는 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대신에 조금만 노력하면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밝음을 보는 대신에 우리가 좀 더 여기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어려울 때 외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듯이 지금은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특히 이렇게 어렵게 자기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은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다음에 혹시 또 올 기회가 있다면은 안과 선생님을 꼭 모시고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은 다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산 침례병원의 방글라데시 방문은 이번이 7번째. 해외 의료 봉사를 하게 된 것은 왈레스 선교사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미국 출신 빌 왈레스 의료 선교사는 중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순교했다. 하지만 중국에 공산화로 들어갈 수 없자 1951년 부산 남포동에 빌 왈레스 선교사의 정신을 기리며 진료소를 개설했다. 한국이 이제 전쟁 중에 굉장히 어렵고 하니까 한국을 돕기도 하고 또 왈레스 선교사를 기념하기도 하기 위해서 한국에다가 병원을 하나 시작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돼서 이제 아주 정말 조그맣게 진료소로 충무동에서 그 1951년도 11월 달에 이제 시작하게 된 게 한국의 침례병원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초기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진료를 맡았다. 당시 사람들은 긴 줄을 서서 진료를 봐야 했는데 지금의 방글라데시와 비슷해 보인다.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우리도 멀리서 찾아온 사랑으로 일어섰기에 오늘의 방글라데시도 꾸준한 사랑이 필요할 것이다.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며 그 사랑으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의 의료봉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방글라데시 남부지역 치타콩에서 1시간 정도 가면 첫 버젤이란 마을이 나온다. 못했어요. 병원 짓는 게 그렇게 쉽지가 이곳은 않더라고요. 박금난 씨와 한인들의 후원으로 사랑의 집을 짓고 있다. 사랑의 집은 아이들의 보육시설과 학교, 병원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설물을 짓는 것보다 더 시급한 건 현재 의료진을 양성하는 것. 방글라데시 안에서도 진료를 하고 의료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의료진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사랑의 집에선 간호사를 양성하는 기관을 만들 계획이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자라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정말 전문직업화 시키자면 여기 간호사가 너무 부족하고 의사나 간호사들이. 그래서 의사 만드는 거는 뭐 저희가 엄두도 안 나지만 이제 간호사 배출하는 간호학교는 좀 했으면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50베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0베드 정도는 있으면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또 일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3층 기초를 올렸고요. 기초하는 데면 1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층 건물하고 땅을 많이 메꿨고요. 그래서 뒤에는 또 병원실이랑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땅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60년 전에 받은 사랑. 그때의 사랑을 조금씩 돌려주고 있는 지금의 우리.